평생 모은 퇴직금,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 단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은퇴 후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강남 한복판 떴다방 투자 설명회에서 저는 달콤한 말과 화려한 그래프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은퇴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그토록 바라던 쉼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느긋하게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조금씩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퇴직금과 적금이 전부였고 그 돈을 조금씩 꺼내 쓰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이 보일 거라는 두려움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저와 아내가 노후에 크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제각각 가정을 꾸리고 살기에 저희가 손을 벌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뉴스를 볼 때마다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매번 실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친구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투자했는지, 어떤 상품이 요즘 뜨는지,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하는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귀가 팔랑거렸습니다. 평생 직장만 다니며 안전하게 살아왔는데 막상 노후에 접어드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늦는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은행에 묵혀두기만 해서는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계산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뾰족한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자에 모여 앉아있던 동네 친구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강남 쪽에서 투자 설명회를 하는데 다녀온 사람들 반응이 꽤 좋더라고. 나도 어제 설릉역 근처 호텔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다녀왔어. 요즘 은행 이자는 쥐꼬리잖아. 근데 거긴 다르더라고. 한 달에 10%는 기본으로 준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디 세상에 그런 게 있겠냐 싶었죠. 하지만 박 씨는 확신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사업을 하다 몇 번 망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무료 건강검진도 해주고 사은품도 주더라며 마치 축제처럼 설명회를 묘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런 데에 괜히 갔다가 시간 낭비만 하는 거 아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덧붙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요즘 다들 은행 말고 이런 데로 눈 돌린다니까. 나도 조금 넣어봤는데 벌써 수익금이 들어왔어. 우리 같이 가보자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쉽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아내가 꼬깃꼬깃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활비를 맞추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에다 병원비까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감당하려면 이대로는 버티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내년에 대학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용돈 한번 제대로 쥐어줄 형편이 안 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저런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은 가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결국 호기심과 불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마음이 기울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벌고 싶다기보다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든든한 가장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친구가 이미 다녀왔다며 손에 쥔 것 같은 결과를 보여주니 의심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명회 일정이 언제인지 어떻게 가면 되는지 묻고 말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은 들떠 있음을 저도 느꼈습니다. 박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날짜를 알려주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뒤 설릉역 근처의 한 호텔 연회장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노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내린 그 선택이 제 평생의 후회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설릉역 출구를 나서자마자 낯선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호텔 건물이 오늘따라 웅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서 박 씨가 싱글벙글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괜히 걱정하지 마. 딱 보면 아, 이거구나 싶을 거야.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직원들이 활짝 웃으며 이름표를 달아주고 준비된 안내문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괜히 대접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렇게 환영받는 자리에 서본 적은 많지 않았거든요. 연회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부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앞쪽 무대에는 현란한 조명이 반짝였고 대형 스크린에서는 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그래프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음악도 경쾌하게 깔리니 마치 무슨 축제장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들이 다가와 음료와 다과를 챙겨주었습니다. 시원한 커피와 쿠키 그리고 기념품이라며 고급스러운 텀블러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순간 이 정도 정성을 들이는 곳이라면 믿을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곧 사회자가 등장했습니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선택입니다. 앞으로 5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지금보다 10배 늘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어서 나온 강사는 유명 경제 방송에 나올 법한 말투로 전문 용어를 줄줄이 쏟아냈습니다.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정부 지원 계획 화면에는 마치 실제 공문처럼 보이는 자료들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이 코인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선점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즉시 투자하면 보너스 코인을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줄에 앉은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 외쳤습니다. 저는 이미 수익금을 받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수까지 터져 나오자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도 받았다는데 거짓말일 리 없지 않을까? 옆에 앉은 박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봤지? 이거 진짜야. 나도 지난주에 1,000만 원 넣었는데 이번 주에 바로 100만 원이 들어왔어. 은행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점점 마음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처음엔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왔는데 화려한 분위기와 사람들의 반응에 묘한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설명이 이어질수록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사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이런 조건은 다시 없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노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머리로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 손쉽게 돈 버는 길은 없다는 걸 평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내의 근심 어린 얼굴, 빠듯한 생활, 손주의 학자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앞에 마련된 상담 부스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에 저는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결국 박 씨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이런 기회 또 없을 거야. 그렇게 저는 망설임 속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발걸음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이끌리듯 상담 부스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첫 시작이라는 사실을. 상담 부스 앞에 서 있는 제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계약서를 앞에 두고도 이렇게 심장이 요동친 적은 없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반듯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으로 보너스 코인을 드립니다.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한 달 뒤부터는 바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최소 500만 원부터 가능하십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500만 원이라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박 씨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 나도 여기서 시작했는데 벌써 결과가 나왔잖아. 소심하게 가면 남는 것도 없어요. 직원의 시선과 친구의 재촉 사이에서 저는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고 계좌 이체를 마쳤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계약서와 기념품 텀블러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엔 그냥 작은 투자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어주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 눈빛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첫 투자금 500만 원을 송금하고 난 뒤 며칠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괜히 은행 앱을 들여다보고 코인 회사에서 준 전용 앱을 켜보곤 했습니다. 숫자가 오를 때는 심장이 뛰었고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과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확인해 보셨죠? 첫 수익 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보는 눈이 있으셨어요. 그의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앱 화면에는 분명 며칠 사이에 40만 원가량이 불어난 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단순한 화면 장난일까? 하지만 실제로 인출 버튼을 눌러보니 곧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이게 진짜구나 하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반대할까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늘 안전한 것만 고집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서는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겁만 먹고 산 게 아닐까? 이제라도 과감해져야 하지 않을까? 며칠 후 설명회장에서 봤던 김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 형님. 저도 넣었는데 벌써 이익 봤어요. 역시 진짜네요. 그의 웃음을 보니 제 마음속 망설임이 확 사라졌습니다. 나만 홀린 게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죠. 그 즈음 김 과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지금이 진짜 골든 타임입니다. 이번에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5천만 원 이상 넣으시면 배당률이 2배로 적용됩니다. 초기 투자자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5천만 원. 너무 큰 돈이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앱 속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500만 원 넣고 벌써 이익이 났는데 더 큰 돈을 넣으면 훨씬 크게 돌아오겠지. 이 기회 다시는 안 올지도 몰라. 결국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적금을 해지하려는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퇴직금 자금 아니셨어요? 갑자기 다 찾으시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꿋꿋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 수리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둘러댔습니다. 그에게 현금이 제 손에 쥐어지자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희열이 몰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묻더군요. 여보, 적금 왜 해지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이번에만 믿어. 이건 확실한 거야. 그냥 은행에 묵혀두면 뭐가 돌아와? 이건 다르다니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녀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사 측에서 보내온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VIP 회원증이었고 제 이름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특별한 투자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앱 속 그래프는 계속 치솟았습니다. 총 자산 금액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고 저는 마치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듯 했습니다. 직장 생활 내내 월급에 치이며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자유를 손에 넣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불안도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김 과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곧 상장이 임박했습니다. 최소 3배는 보장됩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길이 맞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내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남들이 말하는 인생 역전이 이런 거구나. 그 기분에 도취돼 잠시 불안을 잊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인출 버튼을 눌렀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액 인출은 가능했지만 큰 돈을 빼내려 하자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뭐, 은행 앱도 가끔은 먹통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옆집 친구 박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돈 뺄 수 있냐? 나는 계속 오류만 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스템 불안정해서 그런 거 아닐까?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예의 그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출금 제한이 걸린 겁니다. 상장만 되면 최소 3배, 아니 5배는 오릅니다. 그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래, 성급하게 걱정할 필요 없어. 큰 돈을 벌려면 이 정도 기다림은 감수해야지. 하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고 아내의 눈치를 보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 행동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무슨 일 있어? 저는 괜히 화를 냈습니다. 아무 일 없어. 제발 그냥 놔둬. 아내의 표정은 굳어갔고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설명회에서 봤던 다른 투자자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는 모두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출금이 안 된다. 혹시 사기 아니냐? 회사에 문의했더니 상장 준비라는데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처음엔 다들 서로를 다독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방 안의 분위기는 공포로 변했습니다. 어떤 이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김 과장에게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짧게만 응대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금 회의 중이라. 그리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사기일까? 아니야, 이렇게 큰 회사가 사람을 속일 리 없어. 그럼 저기서 봤던 화려한 사무실은 뭐였지? 거기 앉아있던 직원들은? 제 자신에게 수십 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인출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늘 같았습니다. 시스템 점검 중. 그 글자가 제 인생을 조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걸. 불안은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평생 모은 퇴직금을 허망하게 날렸다고 하면 그녀가 날 어떻게 볼까?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톡방에 한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저 회사 사무실 찾아가 봤는데 이미 텅 비어 있습니다. 간판도 내려갔어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희망의 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진실과 마주하다. 카톡방에 사무실이 텅 비었다는 글이 올라온 그날 밤, 저는 손끝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휴대폰을 붙들고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김 과장의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음성 안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매일같이 제게 친근한 목소리로 안심을 주던 사람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실제로 그 사무실이 있던 설릉역 근처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몇 번이나 올라가 본 그 층에는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입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붙여놓은 안내문에는 임대문이라는 글씨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화려한 의자와 모니터, 친절하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던 직원들 모두 연기였던 겁니다. 순간 배신감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머리를 싸지고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힘조차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퇴직금, 자식들 학비 대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겨우겨우 지켜낸 돈을 단 몇 주 만에 날려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날 설명회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때 아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후회가 쇳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요즘 이상하다 했어. 말해줘.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설명회에 간 이후 작은 수익에 마음이 흔들린 순간, 그리고 결국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까지. 말하는 내내 제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 우리 노후 자금을 몽땅 날렸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그 사이로 제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 제대로 말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식탁 위 밥그릇은 늘 식어 있었고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 무렵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런 코인 사기가 많습니다. 피해자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이미 조직은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되찾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말이 마지막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바쁜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신뢰도, 제 자존심도, 평생 지켜온 삶의 터전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스스로를 끝없이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은행 직원의 눈빛, 아내의 불안한 얼굴, 친구의 경고 다 무시하고 달려든 게 결국 내 손으로 파놓은 함정이었구나.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욕심이 가정을 흔들었고 아내와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신뢰는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일상,
사기 사건이 확정된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거리를 두었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집 안에서조차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때 가족과 나누던 사소한 농담조차 할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고 집 안에 틀어박혀 휴대폰과 인터넷만 들여다봤습니다. 하루 종일 투자 관련 앱과 카톡방을 들락날락하며 혹시라도 뒤늦게 입금이 될까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카톡방에는 또 다른 피해자들의 절망적인 글만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눈빛만으로 저를 꾸짖었습니다. 여보, 이젠 그만해. 이렇게 살면 우리 둘 다 망가져.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을 뿐이야. 현실 부정과 희망의 줄타기를 반복하며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친구 박 씨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다독이며 위안을 나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연락마저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조차 떠나버렸다는 것을. 외로움이 깊어지면서 한동안 소름 돋는 공포감이 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삐걱거렸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은 순식간에 폭발했고 서로를 탓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신 왜 그때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때는 다 계획이 있었어. 믿어달라니까. 말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서로의 말 속에 상처와 분노만 남았습니다. 침묵과 눈물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외출도 힘들어졌습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를 비난하는 듯 느껴졌고 지나가는 광고판 속 행복한 가족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내가 욕심을 부린 탓이야.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잃었을까? 돈? 물론 잃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아내와의 신뢰, 평생 지켜온 자존심,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력함과 절망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와 신뢰는 쉽게 되돌릴 수 없구나.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옮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내의 눈빛에는 여전히 상처와 실망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눈을 감고 긴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휴대폰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제는 돈보다 사람을, 신뢰를 먼저 지키겠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서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저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사기를 당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 욕심과 무지, 그리고 경계를 허문 마음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든 이 현실을 마주하고 다시 사람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뿐이었습니다. 사기 사건 이후 저는 긴 시간을 혼자 보내며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후회에 몸부림쳤지만 어느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계속 탓만할 수는 없다. 이제라도 교훈을 삼고 다시 살아야 한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와의 대화를 다시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느꼈던 냉담함을 조금씩 풀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게. 아내는 처음엔 고개를 돌리고 말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저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우리 관계야. 다시 신뢰를 쌓는 게 먼저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제 주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 같은 연령대 사람들에게 제가 당한 사기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떴다방 투자, 단기간 고수익 약속, 화려한 설명에 이 모든 것이 표면은 그럴싸하지만 실체는 사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투자 권유 받으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변 사람이나 금융 전문가에게 꼭 상의하세요. 그리고 절대 퇴직금이나 생활자금을 함부로 넣지 마세요.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지난 실패의 무게가 묻어났고 듣는 사람들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동시에 재정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은행과 상담하며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 소액부터 시작해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단기간 고수익이라는 말에 속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처음에는 의심보다 욕심이 앞섰는지, 친구와 아내의 경고를 무시했는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판단력과 경계, 그리고 사람과의 신뢰야. 시간이 조금씩 흘러 저는 작은 성취를 하나씩 쌓기 시작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한 안전한 투자에서 조금씩 수익을 얻고 아내와의 대화와 신뢰 회복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속 한쪽에는 상실감과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더 신중해졌고 무엇보다 사람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읽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노후 자금을 투자할 때는 단기간 고수익 약속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화려한 설명에 친절한 직원, 눈앞의 작은 수익은 진짜를 가장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며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십시오. 저는 비록 돈을 잃었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잃어버린 돈보다 잃어버리지 않을 소중한 신뢰와 관계를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경험이 저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다시 시작할 힘과 교훈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을 잃었지만 더 이상 잃어서는 안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경계심입니다. 단기간 고수익, 무료 설명회, 화려한 약속 모두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소중한 관계와 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